예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하셨잖아요. 어르신분들 중고등학교만 되면 일하셨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일 안 합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건 30, 40대라고 본다면 그 고령화가 아니라요, 생산활동의 중심축이 변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새 1인 가구가요, 원룸에 사시나요? 무조건 1인 가구라서 원룸에 사시나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1인 가구 여러분들, 2룸에 사시고 3룸에 사시고 30평에 사시고 40평에 사신 1인 가구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혼자 산다고 해서 5평짜리 원룸에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미국하고 비교를 좀 했더니 기축통화국과 비교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히 한국의 대출 금액이 미국과 비교를 해서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출 대비해서 정말로 돈을 못 갚고 있느냐, 국민들이 이 빚에 허덕이면서 연체를 하고 버블이 붕괴가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표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죠. 이제 내 피셜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가계대출이 2023년 12월 기준에서요, 보이시죠? 일반은행 기준 0.4%입니다. 0.4%. 그리고 그래프상 한 번도 그래프상요, 한 번도 1%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3년 근래에.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로 힘들다면, 빚을 못 갚을 정도로 버블이 붕괴돼야 되는 수준이라면 이 연체율이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1%도 안 되고 국민들 돈 잘 갚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버블이라고 하시는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본인이 받은 대출에 대해서 잘 책임을 지고 잘 갚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요,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규모가 축소되어 보이는 것일 뿐 부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미 풀린 돈이 정부로 들어가던 아니면 국민의 주머니로 들어가던, 그게 한 번 풀린 돈이 우리가 불태워서 없앱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것일 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생긴 부채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은 그 누군가에게는 도달할 것이다.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가 이전하는 것이겠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사실 되게 부동산 쪽에서는요,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는 건 맞는데요, 제가 국가 통계 포털에서요, 미래의 인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와 2040년 정도가 됐을 때 인구의 예상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금 현재 5,100만 75만 1,065명인데요. 2040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부터 16년 뒤에 인구가요, 5천만 정도입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한 10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나요?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폭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2040년도에 통계를 한번 보시죠. 20년이나 이상 남아있는 2040년에 인구는요, 전체적으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중위 연령이요, 보시면 46세에서 54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인구가 노령화가 됐으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환갑만 넘어도요, 환갑 잔치라는 게 있었던 이유가 환갑만 넘어도 장수하시는 시대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60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65세에 무상으로 전철을 타는 것도 국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한 가운데, 지금 이 중위 연령이 올라가는 건요, 고령화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연령층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도 발달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 활동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젊은 층, 10대, 20대 때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하셨잖아요. 어르신분들 중고등학교만 되면 일하셨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일 안 합니다. 30세, 아무리 적어야 30세, 그리고 많아야 4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30, 40대가 돼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캥거루족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회 인구의 구조상 정말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했던 인구의 나이대와 지금의 나이대는 완전 다릅니다. 예전에는 10대, 20대가 그런 생산 활동의 인구였다면 지금은 20대, 30대, 40대가 생산 활동의 인구이거든요. 중위 연령이 올라간다고 해서 생산 활동이 저는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을 사실 때요. 가구가 집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가 집을 사는 건가요? 5천만 인구가 모두 다 집을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구 수 대비해서 그 한 가구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분 두 분이 살다가 자녀분 두 분이 결혼해서 출가를 하면 총 3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3가구가 각각 집을 하나씩 구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인구수가 아니고 가구수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의하면요. 2050년도까지요. 가구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을 반드시 사야 하는 가구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2050년까지는요. 지금 어쨌든 통계가 나와 있는 2050년도까지는요. 그 전보다 가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주택 수요에 대한 수요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 수가요. 예전에는 가구가 4인 가구, 핵가족이라고 해서 4인 가구지 그 전가구 같은 경우에는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되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고령층일 수도 있고 젊은 층일 수도 있지만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50년도까지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건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가구 수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인 가구 수도 덩달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1인 가구가요. 원룸에 사시나요? 무조건 1인 가구라서 원룸에 사시나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1인 가구 여러분들 2룸에 사시고 3룸에 사시고 30평에 사시고 40평에 사신 1인 가구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혼자 산다고 해서 5평짜리 원룸에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1인 가구도요. 이제는 워라밸 그리고 자기의 그런 생활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혼자 사시더라도요. 2룸, 3룸, 40평, 50평대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저는 계속해서 공급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요. 1인 가구, 1인 가구의 추이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줄고는 있지만 2040년도까지 불과 100만 명 정도밖에 줄지 않고 그리고 생산 능력이 있는 생산 활동의 인구가 예전에는 10대, 20대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20대, 30대, 40대가 활동을 하는 시기이며 그리고 20대도 거의 직장생활 많이 안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건 30, 40대라고 본다면 그 고령화가 아니라요. 생산 활동의 중심 축이 변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가구 수는 증가하고 거기에 1인 가구, 2인 가구 이 가구 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일 뿐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제 한민족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 백이민족, 한민족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도 사실 없어진 지가 오래고 다문화 가정도 점점 계속해서 늘고 있고 외국인들의 유입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저희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구가 8천만이 넘어야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하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인구가 8천만 이상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수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나 다른 그 밖에 그런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정말 인구 감소로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인구 감소는요 부동산 폭락의 사유가 아니고요, 나라가 망하는 사유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하지는 않다. 그리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그 인구에 대한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기준에서는 2070년대가 되면 3,800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2070년이면요 지금 40년 남았는데 40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는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부동산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미국의 그레고리 맨큐 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하버드 교수님이셨다고 해요. 그때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47년도부터 64년도까지인가? 아무튼 그 정도 세대에 한 60, 70대에, 지금 현재 60, 70대, 80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는 시점이 오면, 그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47%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활동을 하는 가장 큰 주축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해버리면 인구 감소,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구의 감소가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 폭락했나요? 그래서 뭐 역대 가장 최악의 예측이다, 이렇게 기록이 될 만큼 경제학 쪽에서는 유명한 학설이라고 해요. 네.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으나 더 큰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세컨드 하우스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서 그런 미국의 폭락장은 전혀 오지 않았다 라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갔을 때 밝혀졌다는 거죠. 가설이 현실로 반대로 이루어진 거죠. 폭락은커녕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0대가 지금 부동산을 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왜 집을 팝니까? 자기 자녀분들한테 주거나, 작은 데로 이사 가실 수 있죠. 작은 데로 이사 가시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자녀분들한테 당연히 대물림 하시죠. 그걸 왜 팝니까? 그러니까 파는 것처럼 보일 뿐 소유의 이전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채는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풀린 돈은 어딘가에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자산화해 놓은 사람과 그냥 현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완전 더욱더 크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현금으로 가져갈래. 현금이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산화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산화 하시면 됩니다.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점점 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현혹되지 마시고, 재테크는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그냥 내가 농장에 시골에 가서 그냥 밭이나 매면서 살 게 아니라면 우리 젊은 사람들 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재테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봄 소풍이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